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지 소속 윤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DSBA PYSR 발표 논문 제목은 Jointly Optimizing State Operation Prediction and Value Generation for Dialog State Tracking 이라는 논문으로서 해당 논문은 이제 그냥 트랜스포머 DST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해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을 달성을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이란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이란 이제 그 태스크의 이름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듯이 대화 내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스테이트인지를 대화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예시에서 유저가 오늘 배가 고프다. 오늘 저녁은 뭐 햄버거 2개 먹고 연구실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번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시스템이 사용자가 저녁에 햄버거 2개, 목적지는 연구실을 원한다. 그래서 사용자의 의중을 파악을 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유저의 다이얼로그에서 내재되어 있는 스테이트를 파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이너에서 predefined 구조를 채워나가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DST는 시멘틱 파싱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멘틱 파싱의 대표적으로 question answering과 그리고 텍스트 SQL이 있는데 각기 이 컨텍스트 내에서 질문에 맞는 답을 채우는 것,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문을 SQL 쿼리로 만든다는 점에서 시멘틱 파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 역시 다이얼로그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 또는 스테이트를 채우기 때문에 시멘틱 파싱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앞에서 살펴봤던 예시보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예시로서 DST example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으로서는 사용자와 그리고 시스템의 대화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 am looking for information on a hotel 이런 식으로 그 호텔에 대한 어떤 정보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찾는 호텔의 조건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뭐 알겠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호텔뿐만이 아니라 그 택시를 잡아달라고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화를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의 이 다이얼로그에서는 이렇게 턴을 나눠서 첫 번째 턴, 두 번째 턴, 세 번째 턴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그가 계속 흘러가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각 턴들이 모두 똑같은 대화의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첫 번째, 두 번째 턴은 호텔을 예약하는 구조, 그리고 밑에서는 택시, 그에 해당하는 택시를 잡아달라는 거, 택시를 타고 내가 레스토랑에 가서 어떤 레스토랑에 가고 싶고, 뭐 인도식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도메인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멀티 도메인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이런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 다이얼로그 인풋을 DST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은 그로서 나오는 아웃풋은 시스템이 파악한 사용자의 스테이트 또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을 이제 대화의 턴마다 내뱉게 되는데, 그래서 턴 1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텔, 네임, 랜스필드 호텔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별로 이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는 그 값들의 속성이 조금씩 다른데, 첫 번째로는 도메인, 두 번째로는 슬롯 또는 이제 이 중간에 것도 스테이트라고 간혹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value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파악한 스테이트는
어떤 도메인에 어떤 슬롯에 어떤 값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 자체가 태스크가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직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DST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연구실의 이유경 박사 과정의 세미나 자료를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으며, 이 뒤의 내용은 아무래도 DST 태스크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하나의 모델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더 어울릴 만한 발표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트, 심플 TOD, 솜 DST, 트리피 등 수많은 모델들이 지금 현재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 도메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소타는 트리피라는 모델이 조인트 콜 어큐러시 DST의 이 매트릭에서 60.61%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치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웬만하면 90%가 넘는 성능을 나타냈는데, 이런 식으로 60%가 나타난다는 뜻은 아무래도 그 DST가 아직까지 되게 고난이도 태스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모델 중에서 제가 아래에 이제 솜 DST라는 모델을 나타냈었는데, 이 솜 DST는 이 DST 여러 모델들 중에서 살짝 어떤 하나의 디폴트 구조를 현재 DST 진행 과정에 이 디폴트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해당 모델은 두 가지의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각기 이제 독립적인 절차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State Operation Prediction이라고 해서 SOP라고 줄여서 말하며, 두 번째로는 Value Generation, 그리고 줄여서 VG라고 보통 말을 하곤 합니다. 이 SOP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로그를 저희가 버트 인코더에 통과를 시켜서 어떤 도메인 슬롯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데이트, carry over, don't care, delete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아래 예시처럼 세 번째 다이얼로그 턴에서는 택시 데스티네이션 스테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업데이트라는 오퍼레이션을 할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뒤에서 이제 그 SOP의 결과물을 토대로 밸류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도메인 슬롯 밸류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솜DST를 텍스트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영 처리된 부분에서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리딕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버트 인코더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풋으로서 이제 자연어 토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CLS 토큰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현재 턴에서 그 스테이트들의 오퍼레이션을 파악하기 현재 턴에서 이제 현재 턴의 스테이트들의 오퍼레이션을 파악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이전 턴의 다이얼로그와 현재 턴의 다이얼로그, 그리고 이전 턴의 그 스테이트들을 인풋으로 콘캣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각 스테이트들의 어떤 그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야 될지 하나씩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리딕터고요. 멀티워즈라는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의 벤치마크 데이터셋 기준으로 30개의 도메인 슬롯 페어 또는 이제 스테이트를 오퍼레이션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 네임은 업데이트하고 호텔 에리아는 내가 딱히 신경 쓰지 않는다 해서 don't care라는 오퍼레이션이 할당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SOP의 결과물을 토대로 이제
어떤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돈케어로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전의 값을 유지할 것인지 캐리오버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한 다음에는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으로 예측된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밸류를 생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호텔 네임이 아까 전에 업데이트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랜스필드 호텔 이렇게 한 토큰씩 제너레이션을 해나가는 것이 그 솜DST의 그 밸류 제너레이션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솜DST가 아까 전에 뭔가 디폴트적인 현재 DST의 디폴트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따라서 많은 DST 모델들의 문제점이 이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SOP와 밸류 제너레이션이 독립적으로 훈련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즉 이제 SOP에서는 버트 인코더만이 훈련이 되고 밸류 제너레이션 파트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RNN 또는 그 모델에서 사용하는 디코더만을 훈련하게 되는데, 트랜스포머 DST는 이 부분을 지적하여 독립적인 모듈들의 훈련 과정을 서로 약간 종속적으로 만들어서 DST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바로 본 논문에서 이제 이전 DST 모델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DST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트랜스포머 DST의 인코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트랜스포머 DST의 디코더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DST는 인풋으로서 먼저 현재 시점의 이전 시점의 다이얼로그, 그리고 현재 시점의 다이얼로그, 그리고 이전 시점의 그 스테이트들을 이제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슬롯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 슬롯은 스테이트의 의미를 담는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메인, 슬롯, 밸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정보들을 이 슬롯에다가 그 요약을 해서 넣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SCP 토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V는 이전 턴에서 예측을 한 밸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 턴에서 이미 해당 스테이트의 밸류를 예측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밸류에 어떤 그 토큰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슬롯 표상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는지 예측하는 것이 이 트랜스포머 DST 인코더에서 진행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코더는 버트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디코더는 버트 for sequence to sequence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그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트랜스포머 DST인데 왜 버트를 쓰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에 버트도 트랜스포머의 일종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인풋을 넣어서 트랜스포머 DST 인코더를 통해서 각 스테이트들의 이 그 오퍼레이션을 프리딕션을 마치게 되면은 다음으로 이제 디코더에 그 값들을 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퀀스 투 시퀀스 제너레이션을 할 때 항상 첫 인풋은 BOS죠. 어떤 그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BOS를 집어넣고 그 뒤에 단어가 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이 좌측에 reused 이 인코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현재 티턴의 다이얼로그와 업데이트하는 슬롯만을 여기 왼쪽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 reused이기 때문에 인코더에서 계산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저희가 번역 태스크에서 먼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 구조인데 그 디코딩을 할 때 쿼리는 그 지금 제너레이션 하고자 하는 그 문장의 BOS 토큰부터 시작해서 생성된 토큰들이 이렇게 쭉 인풋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쿼리와 연산을 하게 되는 키와 밸류는 사실 인코더의 인풋의 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트랜스포머 DST에서는 그 뒤에서 설명할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트랜스포머 DST의 이 디코딩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와 밸류 값들은 여기 reused encoder hidden representation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대화의 그 다이얼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다이얼로그랑 그리고 내가 지금 업데이트하고자 한 슬롯 레프레젠테이션만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코더의 모든 인풋을 제너레이션의 키밸류를 사용을 하면은 성능이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당 슬롯에 해당하는 밸류를 한 토큰씩 제너레이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델은 지금 설명한 것 같이 너무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험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ST의 이 성능 지표인 조인트 콜 어큐러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것은 예측한 모든 스테이트가 정답일 때 예를 들어서 앞선 대화에서 그 호텔, 택시 데스티네이션, 호텔 네임 이런 모든 스테이트들이 정답과 일치할 때 해당 턴의 조인트 걸 어큐레이션은 1로서 나타나게 되고 오답이면은 0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서 평균치를 내면은 저희가 원하는 다음과 같은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가 그 트랜스포머 DST 논문에서 나타나는 성능 지표인데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트랜스포머 DST가 오픈 보캐뷸러리 모델들에서는 가장 성능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predefined ontology랑 오픈 보캐뷸러리 모델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평가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모델들의 살짝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predefined ontology 모델들은 밸류들이 사전에 pre-trained 되어 state 밸류를 그 중에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오픈 보캐뷸러리 모델에서는 입력 다이얼로그로부터 밸류를 extract하거나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살짝 비교하기 그 둘을 비교하기 조금 애매하고 그 모델들 내에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봤을 때 트랜스포머 DST가 오픈 보캐뷸러리 섹션에서는 가장 성능이 현재로서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트랜스포머 DST에서 또 다른 성능 평가는 각 도메인에 따라서 각기 조인트 콜 어큐러시를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이 멀티워즈 데이터셋 내부의 그 데이터 콜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의 턴에 그 도메인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턴에 그 택시랑 호텔이라는 도메인이 한꺼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결과를 살펴보면은 택시 트레인 도메인에서는 그래프 DST 그리고 솜 DST보다 조인트 콜 어큐러시가 낮았는데 그 이유는 택시와 트레인이 다른 도메인들과 함께 등장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래프 DST처럼 뭔가 코어 어커런스 정보를 추가하는 모델들에서 더 성능이 좋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 DST의 이 뭔가 실험 의의 중에서 좀 높게 평가가 되는 이 수렴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폭별 그리고 솜 DST, 에폭별 솜 DST 그리고 트랜스포머 DST의 조인트 콜 어큐러시를 비교를 해본 결과 에폭이 증가할수록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렴 시점이 솜DST가 트랜스포머 DST보다 더 뒤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테스트 성능으로는 솜DST가 당연히 트랜스포머 DST보다 성능이 더 낮기도 하고 컨시스턴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컨시스턴트한 모습이 지금 초록색이 트랜스포머 DST고 그리고 주황색이 솜 DST인데 요것이 흔들리는 걸로 봤을 때 인컨시스턴트 하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폭별로 1, 2, 3, 4, 5, 6, 7, 8, 9, 10 쭉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능이 수렴하는 게 더 트랜스포머 DST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련의 결과로서 트랜스포머 DST가 과적합의 문제가 솜 DST보다 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델 효율성에 대한 관점으로 트랜스포머 DST를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그 네 가지 모델 트랜스포머 DST를 포함해서 네 가지 모델들을 비교를 했는데 맨 위에 있는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레딕션을 진행하지 않고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를 모두 다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SOP가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은 어떤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를 다 생성을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솜DST나 트랜스포머 DST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좀 비효율적인 연산들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높게 됩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 DST는 이 사실 솜DST랑 되게 유사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레이턴시가 트레이드 모델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ST의 사실 되게 중요한 속성은 속도이거든요. 왜냐면은 사용자가 딱 이런 어떤 대화를 딱 말을 했을 때 그 DST를 통해서 시스템이 빠르게 사용자의 스테이트를 파악을 함으로써 그 뒤에 태스크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렇게 속도가 받쳐주지 않는 성능은 좋으나 속도가 받쳐주지 않는 모델은 DST 모델에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논문 저자들이 솔직하게 역시 이 성능과 속도의 트레이드 오프 속에서 그 DST의 특성상 나DST나 솜DST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목적에 맞는 방법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모델 인풋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모델 인풋이 현재 다이얼로그 톤과 그리고 그 슬롯만을 그 밸류 제너레이션 할 때 활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왜 그런 꼴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 실험을 진행할 때 for reuse부터 그 다른 형태의 인풋 값을 그 디코딩할 때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은 현재 시점의 다이얼로그랑 그리고 그 지금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그 슬롯만을 사용하는 것이 디코딩 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성능으로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full reuse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얼로그 턴도 되게 이전 턴을 다이얼로그 턴 같은 경우도 이전 턴보다 더 뒤에 턴을 인풋으로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슬롯 같은 경우도 모든 슬롯을 그 인풋으로서 활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뭐 이전 시점과 이전 시점의 다이얼로그랑 그 현재 시점의 다이얼로그 그리고 슬롯을 인풋으로서 넣는 것 또는 CLS 토큰과 슬롯을 넣는 것 그리고 그냥 슬롯 토큰만 넣는 것 등등 다양한 조합으로서 그
DST 성능을 평가를 했을 때 그 메서드에서 제시한 현재 시점의 다이얼로그와 그 슬롯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성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DST 모델을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컨클루션, 즉 이제 오버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DST는 솜 DST 이후에 이어져 온 어떤 DST의 디폴트 템플릿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DST에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적용을 해서 인코더와 디코더, 즉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레딕션과 밸류 제너레이션이 분리되지 않고 종속적으로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코더의 인풋의 모든 다이얼로그를 사용하는 이 기존 제너레이션과 다르게 현재 턴 그리고 업데이트해야만 슬롯만을 리유즈해서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오픈 버케뷸러리 모델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나타냈고 에포크가 증가할수록 빠르고 일정하게 수렴하여서 과적한 문제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레이턴시는 비교적 높아서 실제 DST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자들이 직접 밝히기도 했으며 인풋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 모델에서 제한하는 방식의 입력값이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